숲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찾아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는 대신 어항 속에 작은 숲을 담아보면 어떨까 하고요. 유목과 몇 종류의 수초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어항은 흔히 자반어항이라고 불리는 크기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곳에 곧 새로운 생태계가 펼쳐질 거예요. 모든 숲은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소일이라는 바닥재는 작은 숲의 흙이 될 거예요. 모든 뿌리와 새싹을 품어주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들 위에서 자라나죠. 이 돌들은 어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눈에 띄는 주인공도 아니고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돌이 없으면 바닥은 수초로 가득할 거고요. 수초만 가득한 공간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돌은 그런 틈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꽉 차지 않도록 어딘가 비어있을 공간을 남겨두는 역할이지요. 이제 소일 위로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마른 땅에 물을 주듯 소일이 촉촉해야 수초를 심기가 쉽거든요. 수초는 심기 쉽게 작은 조각들로 나눠서 준비합니다. 핀셋으로 수초를 하나씩 심는 작업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지요. 빠르게 끝내려 할수록 수초는 핀셋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처음엔 듬성듬성 심어서 빈 공간이 많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잎들이 천천히 퍼지면서 어항 바닥을 초록색 카페처럼 가득 메우게 될 겁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천천히 지켜보는 것. 어쩌면 그게 어항을 가꾸는 진짜 재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베트남 유목이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나무죠. 형태는 저마다 다르고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에 따라 어항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초가 심어진 소일 위로 이제 유목을 배치할 거예요. 유목을 놓는 건 단순히 나무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숲 전체의 중심과 균형을 잡는 과정입니다. 숲을 떠올리면 키가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죠. 나무 밑에 낮게 자라는 풀과 그 사이를 채워주는 중간 높이의 풀들도 있습니다. 지금 심고 있는 이 수초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크고 작은 식물들이 적당히 섞여 있으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수초를 심거나 어항에 무언가를 배치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란히 하거나 특정한 모양을 만들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벽한 대칭이나 일정하게 배열된 모습을 보기가 어렵죠. 자연은 완벽한 대칭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비대칭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균형과 생명력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더 매력적이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앙상한 가지만 가진 이 유목은 나무로 만들어주기 위해 잠시 꺼내겠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 때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꺼내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모스는 키우기 어렵진 않지만 성장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다른 수초에 비해 가격이 꽤 높은 편이에요. 어항을 이것저것 꾸미다 보면 언젠가 꼭 한번 이런 나무를 만들어 보기를 상상하죠. 우리는 왜 이토록 나무를 좋아하는 걸까요? 저는 기다림이 주는 만족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나무는 금방 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멋진 형태를 갖추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천천히 변해가는 것들을 지켜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모습을 갖춰간다는 점이 묘하게 매력적이죠. 지금 이렇게 모스를 하나씩 붙이고 있지만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항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제법 나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빠르게 변하는 것들이 많은 요즘, 이렇게 천천히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을 다 감고 나면 매듭을 지을 필요 없이 이렇게 접착제로 쉽게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다른 유목도 똑같이 모스를 감아서 완성시켜줍니다. 뭐든 처음엔 시간이 걸려도 익숙해지면 다음은 더 쉬울 거예요. 나무를 완성했으니 다시 숲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뭇잎이 되어줄 모스가 자리를 잡을 시간을 주는 것뿐이죠. 시간이 지나고 어항을 문득 바라봤을 때 어느새 어항 속에서 멋진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속에서 뛰놀던 아기 새우가 나무를 놓아주질 않네요. 나무를 꺼내고 나니 모스 속에 있던 또 다른 아기 새우가 미처 탈출하지 못했나 봅니다. 새우가 너무 작고 약해서 쉽사리 잡질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뜰채로 잡는 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잡느라 적지 않게 애를 먹였지만 그래도 밉진 않습니다. 이제 충분히 자란 모스를 다듬고 묶여있던 실을 제거해줄 차례입니다. 전 이 순간이 제일 재밌어요. 수초를 트리밍 할 때는 잘린 잎들을 다 건져내야 하지만 이건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모스들을 억압하던 실도 모조리 뜯어줍니다. 그럼 마저 스트레스 좀 풀고 올게요. 모든 수초들은 트리밍을 했을 때 비로소 멋진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잘려나간 수초들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튼튼한 새순을 만들고 숲처럼 풍성하게 자라날 준비를 하죠. 수초를 트리밍할 때면 숨어있던 새우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새우들에게 새로운 먹이라도 생기는 걸까요? 이 작은 생명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 단순한 트리밍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재미있는 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나무를 어항에 배치할 차례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유목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푸르게 자란 모스가 감싸며 제법 나무다운 모습을 갖추었네요.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도 더 풍성하게 자라겠죠. 모스는 가지를 타고 퍼지며 더욱 짙어질 거고요. 어항 속 한가운데서 한층 더 진짜 나무처럼 자리 잡을 겁니다.